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단독주택. 비가 그친 저녁 하늘 아래 흰 국화향이 거실 가득 퍼져 있습니다. 76세의 윤미자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이정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째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미자는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점잖은 미소를 짓고 있는 정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남편은 언제나 말이 적었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아들 경수가 검은 상복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52세의 경수는 아버지를 닮아 말이 적은 편이었지만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버지도 이제 편히 가셨겠지. 많이 힘드시죠? 오랜 세월을 함께 사셨는데. 경수의 말에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이 나지 않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눈물이 나지 않는 걸까요? 미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수야, 너는 먼저 들어가서 쉬렴. 나도 곧 들어갈게. 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경수가 2층으로 올라가고 미자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한 하늘, 빗방울이 맺힌 유리창,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영정 사진.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히려 미자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사용하던 장롱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옷가지들, 넥타이, 손수건. 남편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장롱 아래 서랍을 열자 정호 물건이라고 적힌 낡은 서류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자는 그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 같아 일부러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통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호, 아이였던 경수, 가족 사진. 그런데 그 아래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 무렵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젊은 미자.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남자.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은 분명히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편의 상자 속에 들어있는 걸까요?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남진. 6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손에 꽉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 사진이 남편에게 있었을까요? 남편은 이 사진을 언제, 어떻게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걸까요? 미자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남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과거를 위한 것인지 미자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미자는 사진을 들고 영정 사진이 놓인 거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영정 사진 속 정호는 여전히 점잖은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 백남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64년 여름이었습니다. 미자는 20살이었고 시골 읍내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던 미자는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남진이었습니다. 남진은 2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사범학교를 나와 시골 학교에 발령받은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미자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진은 인내심이 많았고 미자가 글자를 익힐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미자 씨, 정말 잘하시네요. 이제 편지도 쓸 수 있겠어요. 남진의 칭찬에 미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미자는 남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진 역시 미자를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둘은 자연스럽게 마을 뒷산의 정자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 아래서 남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자 씨, 제가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남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진은 떨리는 손으로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미자 씨를 좋아합니다. 그날이 미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정자 기둥에 둘은 몰래 글자를 새겼습니다. 윤미자 백남진 1964. 그리고 남진은 카메라를 꺼내 미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어젯밤 발견한 그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미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가난한 집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맞선이었습니다. 상대는 이정호라는 사업가였습니다. 40살이 넘은 호랍이었지만 돈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미자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 미자야, 우리 집안을 살려야 해. 미자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20살 처녀가 집안의 무게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진에게는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서울로 갑니다. 부디 저를 잊어주세요.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미자는 서울로 올라와 정호와 결혼했습니다. 정호는 과묵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약속대로 미자의 집안을 도왔고 아버지의 병원비도 모두 냈습니다. 미자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평생 남진을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정자 아래에서 손을 잡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이 남편의 상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자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을 확인해 보니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4년 여름 정자 아래에서.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아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첫사랑을, 그리고 그 남자와의 추억을.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꼭 쥐고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평생을 침묵했는지.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미자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정호 씨, 당신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나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나요? 영정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남편의 죽음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60년 전 그 정자, 그 시골 마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자는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경수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진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6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논밭과 작은 마을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미자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이제 노인들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옛날 학교 건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마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정자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니 다행히 정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정자였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미자는 정자에 올라 기둥을 살펴보았습니다. 손으로 나무 표면을 쓰다듬으며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 윤미자 백남진 1964. 세월에 닳아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글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60년 전 남진과 함께 새긴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미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이름, 아직도 남아 있었군요. 갑자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백발이 희끗한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미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매와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남진 씨?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미자 씨. 미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남진은 여전히 이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셨군요. 네, 저는 여기서 쭉 살았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지 못했어요. 남진은 천천히 정자로 올라왔습니다. 미자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미자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남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이곳을 찾아올까 생각했어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남진은 자신의 남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아셨어요? 남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남편분이 날 찾아왔을 때 이미 모든 게 늦었지요.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당신을 찾아왔다고요? 1972년이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남진의 말에 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남진을 찾아갔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은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가을, 남진은 여전히 이 마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서울로 떠난 후 남진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미자를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정호였습니다. 백남진 선생님이십니까? 정호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남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윤미자의 남편입니다. 그 순간 남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자의 남편이 왜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정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제 아내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선생님을 사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남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탓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부탁 말입니까? 제 아내를 이제 놓아주십시오.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십시오. 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비록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남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그렇게 정호는 떠났습니다. 남진은 그날 이후 미자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자는 남진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은 그 사진을 갖고 있었을까요? 미자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남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남진은 사진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드린 겁니다. 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이 사진을 줬다고요? 남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72년 가을, 정호가 찾아왔던 그날, 남진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정호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니 더 이상 미자에게 집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미자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진은 정호가 묵고 있다는 읍내 여관으로 찾아갔습니다. 정호는 남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리를 권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미자 씨를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진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미자와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간직하고 있던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진은 사진을 정호에게 건넸습니다. 정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자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호는 자신과 결혼한 후에 미자에게서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미자 씨는 정말 빛났습니다. 저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미자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있어도 늘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진은 처음으로 정호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미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똑같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자는 제 아내입니다. 제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정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이건 아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주지 못한 행복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남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미자 씨를 부탁드립니다. 두 남자는 그날 이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서울로 돌아갔고 남진은 이 마을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후로 당신 남편분과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남진의 말에 미자는 놀랐습니다. 언제요? 10년 전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편지가 왔어요. 당신 남편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남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자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백남진 선생님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이정호입니다. 40년 전 선생님을 찾아뵀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미자와 함께 살면서 행복했습니다. 비록 아내의 마음 전부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어머니였고 좋은 아내였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미자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도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그 사진은 지금도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겠다고, 더 소중히 대해야겠다고. 선생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미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미자는 평생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깊고 조용하게 평생을 걸쳐 사랑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답장을 하셨나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남편분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미자 씨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안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자는 사진과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품고 평생을 함께 살아준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미자는 오열했습니다. 남진은 조용히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 씨, 당신 남편은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자 위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앉아 60년의 시간을 함께 회상했습니다. 미자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진과의 만남, 남편의 편지, 그리고 사진.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경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들어서자 경수는 일어나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경수야. 친구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어. 미자는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수가 미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경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자는 돌아보았습니다. 경수의 손에는 그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넣어두었는데 경수가 어떻게 찾았을까요? 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이 남자는 누구예요? 경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옛날 사진이야. 그냥 친구였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진 뒷면에 쓰여 있잖아요. 아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이게 아버지 글씨예요. 경수는 사진을 흔들었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니는 이런 사진을 숨겨놓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경수야, 진정해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뭘 설명하시려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걸요? 경수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는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감정 표현도 안 하시고 저한테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 마음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었나요? 그게 아니야, 경수야.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비밀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외로웠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돼요. 경수는 사진을 소파에 던지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자는 거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자는 울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했고 남편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경수의 분노 섞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미자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미자는 택시를 불러 남편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납골당은 고요했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정호 씨, 저예요. 미자예요.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죠? 제가 남진 씨를 잊지 못한 걸, 제가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은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줬는데 저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줬나요? 감사한 마음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미자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당신은 제 과거까지 품어줬어요. 질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저를 지켜줬어요. 미자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진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알았어요. 당신이 행복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외로웠을 거예요. 저 때문에 외로웠을 거예요. 정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납골당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경수가 화났어요. 제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이 맞아요. 저는 평생 당신에게 온전한 아내가 되지 못했어요. 미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처음엔 감사함이었고 의무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걸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도 당신처럼 감정 표현이 서툴렀어요. 미자는 위패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 외로워요. 집이 너무 조용해요. 당신이 없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위패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제가 당신을 먼저 사랑할게요.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요. 제 마음 전부를 드릴게요. 미자는 위패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일어나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도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진심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경수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야겠다고. 진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설명해야겠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경수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미자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좀 혼자 있고 싶어요. 회사 근처 호텔에 묵을게요. 마이너스 경수. 미자는 쪽지를 손에 쥔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실망한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혼자 집을 지키며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서랍, 책상. 정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던 미자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백남진이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미자 씨에게 며칠 전 만남 이후 계속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남편 정호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큰 사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2년 정호 씨가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끊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호 씨가 질투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자가 선생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미자가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니 제발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악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정호 씨는 당신이 저를 원망하지 않도록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도록 스스로 모든 죄를 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젊은 시절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1975년 제가 병으로 쓰러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학교에서 해고될 처지였고 병원비도 없었습니다. 그때 익명으로 돈이 보내져 왔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모두 해결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보낸 것인지 몰랐습니다. 10년 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보낸 사람이 바로 정호 씨였다는 것을. 당신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자 씨, 당신의 남편은 제 은인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저를 도와주고도 평생 그 사실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찾는 것은 은인을 배신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미자 씨, 당신은 좋은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정호 씨는 저보다 훨씬 큰 사랑을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질투도 소유욕도 없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부디 그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도 충분히 좋은 아내였습니다. 다만 두 분 모두 감정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당신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백남진. 미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진을 도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사랑했던 남자조차 품었던 것입니다. 미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호는 평생 말없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도 외로움도 그리고 아내의 과거까지.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수가 돌아온 것입니다. 미자는 일어나 아들을 맞았습니다. 경수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경수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미자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동료분들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여쭤보려고요. 경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 이야기만 하셨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이야기만 하셨대요.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이걸 찾았어요. 경수는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미자는 그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일기예요. 읽어보세요, 어머니.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2년 3월 15일. 오늘 미자와 결혼했다. 나는 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평생을 걸고. 미자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5년 8월 3일. 미자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백남진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미자는 그 남자를 사랑했다. 질투가 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미자를 지킬 것이다. 그 남자까지도 지킬 것이다. 그래야 미자가 과거를 미워하지 않을 테니까. 1985년 12월 20일.
경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미자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나는 행복하다. 1998년 6월 10일. 오늘 미자가 내 손을 잡았다. 아플 때 간호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겠지만 그래도 좋았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내가 한심하지만 어쩔 수 없다.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미자와 함께 50년 가까이 살았다. 미자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이 여자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다. 미자는 일기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경수도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사랑했어.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모자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밖에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미자는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수가 함께였습니다. 경수는 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백남진 씨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리움이야. 젊은 시절에 순수했던 나 자신에 대한 그리움. 그때는 모든 게 처음이었고 설레었어. 하지만 그건 사랑의 전부가 아니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거야.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묵묵히 곁에 있어주고 조용히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 경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자에 도착했을 때 남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오늘 온다는 것을 편지로 미리 알렸기 때문입니다. 남진은 경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제 아들이에요. 경수라고 합니다. 경수는 남진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경수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를 닮았군요. 세 사람은 정자에 올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진 씨, 편지 받았어요. 정우가 남편이 선생님을 도왔다는 거 몰랐어요. 남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당신 남편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큰 사랑을 했는지.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를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남진은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아닙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은 사랑도 변하게 만들더군요. 지금은 그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남진은 미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자 씨, 우리는 젊은 시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사랑은 그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신과 정호 씨가 함께 만든 40년의 시간,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진 씨, 저는 평생 선생님을 잊지 못했어요. 그게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미자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갇히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요. 남진은 정자 기둥에 새겨진 낡은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글씨를 보세요. 60년이 지났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흐릿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흐려지는 법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경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혼자 사셨나요? 남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혼자 살았습니다. 미자 씨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가 편했어요. 외롭지 않았냐고요? 외로웠죠. 하지만 그것도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미자는 남진에게 말했습니다. 남진 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고마워요. 선생님이 저를 놓아줘서, 그리고 남편을 이해해줘서, 선생님 덕분에 저는 평안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남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당신과의 기억이 제 인생을 버티게 해줬으니까요. 힘들 때마다 그 여름날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저에게 큰 위로였어요. 세 사람은 정자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미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진 씨, 우리 이제 그 시절은 보내요. 남진은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을 제대로 기억하고 싶어요. 정우와 함께한 40년을 제대로 추억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과거를 내려놓아야 해요. 남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미자 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미련이 아니라 감사로 써야겠어요. 남진은 일어서서 미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자도 일어나 남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60년 만에 작별 인사였습니다. 잘 사세요, 미자 씨. 부디 행복하세요.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두 사람은 손을 놓았습니다. 경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미자와 경수는 정자를 내려와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남진은 여전히 정자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자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버스에 오르면서 미자는 마지막으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경수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네. 어머니가 이렇게 용기 있게 과거를 정리하는 모습을요. 아버지가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남편의 추억 속으로, 남편과 함께한 시간 속으로. 그것이 남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서울로 돌아온 미자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들을 꺼내 액자에 담았고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을 벽에 걸었습니다. 경수는 어머니를 도우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남진 씨와 찍은 사진 말이에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진도 액자에 넣을 거야.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사진과 함께. 경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자는 설명했습니다. 그 사진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야.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싶어.
며칠 후 미자는 액자 2개를 책장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젊은 시절 남진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편 정호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경수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균형이 맞는 것 같네요.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과거도 현재도 모두 나의 일부니까. 미자는 2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정호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 사진 속에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저도 행복했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경수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미자의 손주들이었습니다. 10살 손녀 지우와 8살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미자에게 달려왔습니다. 미자는 손주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지우가 책장 위의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은 누구예요? 지우가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할머니의 옛날 친구야. 할머니 진짜 예쁘다. 이 옆에 있는 아저씨는요? 응, 좋은 사람이었어. 할머니에게 글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셨지. 지우는 옆에 있는 정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분은 할아버지시죠? 맞아, 너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미자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어.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항상 할머니를 지켜주셨지. 너희 아빠도 잘 키워주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으세요? 지우의 순진한 질문에 미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많이 보고 싶지. 그럼 왜 울어요? 할머니는 행복해서 우는 거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게 고마워서. 경수가 부엌에서 나오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지우야, 민준아, 할머니 좀 쉬시게 해드려. 아이들이 뛰어가고 미자는 다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경수의 아내가 차를 내왔고 아이들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도 과거에 대한 미련도 많이 정리됐어. 다행이에요. 경수야, 너도 아버지에게 화났던 거 풀렸니?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그렇게 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아버지를 닮았어. 말은 없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거실 한 구석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70년대 트로트였습니다. 정호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미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호 씨, 들리세요?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예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슬프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알아요.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미자는 눈을 뜨고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있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뭐예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고.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수와 며느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미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두 개의 액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진, 그리고 남편 정호. 두 사진 모두 이제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호 씨, 오늘 손주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당신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미자는 정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저 혼자 두고 가서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제게 얼마나 큰 사랑을 줬는지. 제가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한 게 후회돼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제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미자는 남진의 사진도 바라보았습니다. 남진 씨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더 큰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제 과거까지 사랑해줬으니까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정호 씨, 저 기다릴게요. 천천히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제가 먼저 당신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미자는 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눈송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미자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정자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진이 아니었습니다. 젊어진 정호였습니다. 정호는 환하게 웃으며 미자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미자 씨, 기다렸어요. 미자는 달려가 정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호 씨,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미자 씨. 평생, 그리고 영원히.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세상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자는 창문을 열고 깨끗한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책장 위에 두 사진은 여전히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움과 사랑 모두가 미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미자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경수가 놓고 간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정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사진첩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결혼식 날, 경수가 태어난 날, 가족 여행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서 정호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미자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미자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거리 위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인생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을 넘어 감사와 사랑으로. 사진 속의 남자들, 남진과 정호는 이제 모두 미자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되어 미자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거실 라디오에서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자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마워요. 당신들이 제 인생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평안해요. 정말로.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 위에 반짝이는 햇살은 마치 희망 같았습니다.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진짜 미소였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축복이었습니다. 미자의 인생을 채워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